네, 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 상임위원 5명 전체 진영이 이제 거쳐진 건데 그 일부에서는 전문가, 특히 통신 관련 전문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어떤 상임위원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통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부도 IT 산업의 그 성장 동력 부분에 대한 이 그 강조 이걸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방통위에서 그걸 이끌어갈 그 위원이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싶었는데 지금 빠져서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선임한 분은 제가 뭐 다른 당 분이니까 평가하기 좀 그렇고 저희 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생활을 근 한 30년 가까이 해 오신 분이니까 또 언론 쪽에 전문성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폭넓은 식견이 있고 또 뭐 물론 이제 경륜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인품도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는 옛날에는 원내 지도부가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 그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몇 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1차 한번 그 심사 통과하고 그다음에 2차 통과하고 제 기억에는 3차 그 마지막 그 전형에서 이분으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중론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에 걸쳐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신 분 중에 그런 그렇습니다. 분이어서 잘 앞으로 하실 것이다.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당이 추천한 이제 김현 전 의원,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김효재 전 의원이기 때문에 뭐 제가 김효재 의원은 뭐 그 관계가 잘 없고 다만 김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잘 압니다. 제가 대학교 하기 전 선배고해서 그러세요. 그다음에 같이 의정활동대에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송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언론 보도의 중립성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도 그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언론계 쪽에서도 요구했던 게, 좀 더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보면 저 위원 구성 중에 추천된 분 중에 지금 전직 의원이 너무 많아요. 안영환 의원, 상임위원도 전직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시고, 김효재 의원도 전 의원이고, 더군다나 김효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받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김현 전 의원도 우리 당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구에 정치인들이 막 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래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국회가 어떤 그 결정을 많이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면 서로 여야 간에 추천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국회 추천 몫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위원회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해야 될 위원과 국회가 추천하지 말아야 될 위원회들을 좀 갈랐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가 추천하는 게 적절치 않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정당 소속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이 방통위가 이제 다룰 안건 중에 이를테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를테면 KBS 수신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KBS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걸 뭐 올리는 게 맞냐, 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앞으로 하려면 또 올려야 되느냐 이런 뭐 있던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부분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뭐 어느 당이든 여당이 되면은 네. KBS 수신료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경영 부분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른 광고도 같이 광고 수입도 좀 올려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결국 여야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의견이 수렴됐는데 예. 지금 저희 당이나 또 상당수 국민들의 이야기는 과거에도 좀 공정성에 중립성에 KBS 공영방송이 네. MBC도 공민영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해서 이 수신료를 내야 되는가 하는 게 뭐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 스스로가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 그 여당에 기대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시청자들을 입에서 나 TV 안 본다. 안 보는데 왜 시청료 받아가느냐.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는 걸 갖다가 KBS 구성원들 스스로 특히 그 시기에 여당하고 가까운 쪽들이 그 고민을 좀 해서 확실한 해법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쩌면 KBS에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민심의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웅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KBS 수신료 문제 오래된 숙제죠. 지금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공영방송 중에 BBC나 NHK 같은 경우가 비교적 우리보다 높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가 사실상 국민 대다수를 즉 국민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준 조세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차를 두고 이때 그동안 여야가 어느 정도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설득해야 하고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KBS도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신료 인상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시청자들,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적어도 거쳐야만.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내년쯤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오늘 화제입니다. 자,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이제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족보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거든요. 이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물론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적절한 표현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께서는. 적절하지 않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이 지금 5선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선출직에서 5선이면은 이거는 대단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외통위원장도 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교통일위원회가 사실은 국회에서는 상원 비슷한 그런 어른 여러 상임위원 중에서도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밖에 나가면은 외교부 장관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 나라를 대표하는 투톱 외교사령탑도 대우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성위원들도 대부분이 좀. 그런데 유엔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라는 족보가 왜 없습니까? 유엔이 족보고 유엔 안보이사회하고 총회가 3파역을 해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탄생한 기구 아닙니까? 족보가 없지 않죠. 확실한 족보가 있는 거고. 또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관련해서는 본인도 나중에 그걸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인지 감수성이 좀
약했던 것 같다. 그걸 가장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외교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말해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동성애가 많이 용인된다든가 거꾸로 보면은 동성애가 별로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성끼리 이렇게 뭐 그 관계는 우정이지만은 동성애가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나라에서는 같은 성끼리도 그는 우정만이 아닙니다. 이성관계일 수 있는 그 성적인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해버렸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독파한 걸 뭐 포로 안 해서 다행이라 이런 말부터 그게 대통령정 되자마자 첫 발언이 그랬는데 이건 저는 이제 상원 의장답게 무게와 품격을 좀 실어서 앞으로 은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 일단은 그 뉴질랜드 그 외교관 관련돼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성인지 감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성범죄 그러면 남성이 주로 여성한테 하는 것, 뭐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그 동성 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성이 부족한 그 괴리된 점이 없는지 성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락 짓는 게 맞다.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요. 다만 그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표현이 좀 과하게 나간 건데요. 제가 그 과거 19대 국회 때 외통위에 있었을 때 유엔 사무처에 직접 의뢰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유엔 사무처에서 당시 반기문 총장이 계실 텐데 유엔 사무처 공식 입장이 한국에 있는 유엔 군 사령부와 유엔 사무처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표현이 뭐 족보 없다 이렇게 이게 짤막하게 이게 법적 성격 그다음에 그 유엔과 유엔 현재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의 관계 등을 좀 더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을 했으면 오해가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이걸 그런 과정 설명 없이 뭐 족보 없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유엔사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외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엔 사무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공식 입장입니다. 아마 그런 거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무처하고 관계없다는 것이 유엔하고 관계없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유엔하고 관계가 없다는 안보리하고 관계 있는 거라. 유엔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후에 유엔이 자기들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예산 지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때 답변이 왔었어요. 유엔 사무처. 근데 국제법적인 정통성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